자, 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제약 바이오 종목을 즐겨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들 좀 화제가 되고 있죠. 신라젠 M&A 이슈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신라젠이 어떻게 M2N 그리고 나아가서 리드코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화그룹까지 엮이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일단은 신라젠 개인 투자자분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시가 이렇게 있어요. M2N에 대한 공시인데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체결이라는 공시예요. 그래서 담보 제공자가 이제 DK 마린이고 뭐 공시일 현재 27%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계약 누적 담보 제공 계약을 뭐 이렇게 여러 개 체결을 했다. 채무 차입 금액 총액이 뭐 115억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담보 설정 금액은 235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 공시가 어제 떴죠. 어제 다트에서 떴는데 M2N에서는 뭐 신라젠 인수 보도 그리고 신라젠에서는 M2N 피인수 보도에 대한 답변으로 뭐 구체적 사항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구체적 사항은 이제 도장까지 찍는 걸 얘기를 해요. 아직은 뭐 도장이 안 찍어져 있다. 공시보다 아마 뉴스가 더 빨리 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 뉴스나 혹은 뭐 예전 뉴스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공시도 좀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모아봤는데요. M2N의 우선 협상, M2N이 신라젠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그리고 본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거래소의 경영 개선 요구를 보시면은 2020년 11월에 신라젠에 1년 개선 기간을 부여를 했죠. 그래서 올해 11월 30일 이전까지 신라젠이 이제 최종 개선 계획을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개선 계획 요구, 경영 개선 요구에 대한 계획서는 이미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뒤에 나옵니다. 신규 투자자 유치 등으로 자본금 500억 이상을 확보하고 신규 최대 주주의 지분을 15% 이상을 확보할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상장을 계속해서 뭐 거래가 재개돼도 좋다는 것을 너네 스스로 증명을 해. 이러이러한 것들로 증명을 해. 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경영권을 이전할 예정이다. 통상 이거는 이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본계약을 체결 시점에 맞춰서 거래 재개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합니다. 상장 적격 심사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개선 계획은 이미 신라젠이 또 제출을 했고 거래 재개 시 시초가는 거래 정지 가격 12,100원이죠 신라젠이. 그래서 거기에 0.5배에서 2배 사이에서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폭이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한 6,050원 정도에서 24,200원 정도 사이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2,100원 기준으로 신라젠 시가총액이 8,500억 정도 되죠. 참고하시고 참고로 M2N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봤는데요. DKDNI라는 회사 이름으로 1978년도에 설립된 회사이고 코스닥 상장은 97년도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주력 사업은 철강 제품 제조업인데 사명 변경을 했어요. 2020년 8월 달에 M2N이라는 이름으로 사명 변경을 했고 거기에다가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다고 선언을 하면서 7월에는 M2N 바이오를 설립을 하고 9월에는 미국 자회사인 M2N 바이오 US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신약 개발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8월에 했고요. GFB, 그린 파이어 바이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다고 해요. 이 회사는 난소암 치료제 후보 물질을 그러니까 이 회사는 난소암 치료제 후보 물질을 발굴한 회사고, GFB를 인수를 함으로써 이 치료제 후보 물질을 확보를 한 거죠. GRN300이라고 명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예, 참고로 얘는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GFP, 이 회사를 통해서 항암 바이러스의 권위자인 하워드 카프만이라는 하버드 의대 교수를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신라젠을 인수를 하게 되면 팩400이라는 파이프라인을 또 새롭게 확보를 하게 되죠. 팩400은 이제 글로벌 임상 2상을 진행 중인 약물이고 신장암, 흑색종, 그리고 고형암, 그리고 대장암 등을 적응증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라젠의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들이 또 있죠. 리제네론, 그리고 트랜스젠, 그리고 리즈파마 등 세계적인 회사들과의 파트너십도 M2M에서 확보를 하는 셈이 되게 되죠. M2M의 재무는 사실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2020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351억이고 영업 손실이 19억 정도이고요. 유동 자산은 25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연결 기준 현금성 자산이 약 98억 정도 된다고 하고요. 단기 금융상품 포함해서. 그리고 20일자로 납입 예정인 전환사채가 약 300억 정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합치면 400억 정도가 약간 안 되는데 아까 그 경영 개선 계획인 500억에 비해서 100억 정도가 좀 부족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리드코프라는 회사가 현금이 270억 원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서홍민 회장의 개인 자금 동원력까지 포함하면 충분히 500억 정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젠 M&A의 최종 성사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M2N의 주요 주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해 드렸던 서홍민 회장이 17.86%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DK마린이 최대 주주로 27.31%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DK마린은 해운업 비상장사하고 직원 수가 매우 작은 아주 소규모 작은 회사예요. 근데 이제 이 회사의 85% 지분을 서홍민이 또 가지고 있고 나머지 15%를 서홍민의 형인 서수민 씨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서홍민, DK마린, M2N, 리드코프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서홍민 회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아까 앞에서 제가 리드코프를 2번 말씀드렸죠. 리드코프가 왜 엮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처남이래요. 이 서홍민 회장이. 다시 말해서 김승현 회장의 부인인 서영민 씨의 동생이 바로 서홍민 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홍민에게는 또 형이 또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형 한 명, 누나 한 명 이렇게 있나 봐요. 그리고 서영민 씨는 M2N 바이오 사업 본격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한 이후인 2020년 10월 달에 M2N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0.5% 지분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M2N 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화그룹이 2016년에 한화케미칼에서 오송 공장을 바이넥스에 매각을 하면서 바이오 사업에서 손을 뗀 바 있는데 다시 한번 요즘 대기업들이 또 바이오 진출을 또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한화그룹이 바이오 산업이랑 약간 엮이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참고로 그 서흥민 씨가 대부업체 리드코프의 회장으로 있다고 해요. 지분을 15.28%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영업이익만 약 3,700억이 발생한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 대부업계에서는 3위에 달하는 큰 회사고요. 따라서 팩400의 글로벌 임상비용 조달에도 큰 문제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의 바이오 사업 진출이 활발하기 때문에 하나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건 이제 제 생각이 아니고 뉴스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얘기 아닌가 합니다. 다만 이제 우려로는 뭐가 있냐면 이 서홍민 회장이 2009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4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있대요. 그래서 17년 1월 달에 징역 2년에 추징금 14억 원을 판결을 받았고 5월 달에 그 판결이 확정이 났습니다. 2년 지났으니까 19년 1월부로 2년이 지나긴 했죠. 그래서 얘가 이제 문흥상 회장이 신라젠에서 이렇게 이슈가 크게 됐던 게 모랄 해저드였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경영진의 어떤 도덕성 그것을 많이 볼 것 같은데 한국거래소의 재계
거래 재개 판단에 있어서 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GFB를 통해서는 아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라젠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정리를 해보니까 2006년 3월에 설립이 됐고 13년 5월에 팩400 동물 실험을 해서 이제 원료를 발굴을 했죠. 그래서 13년 10월 달에 미국 자회사를 설립을 하고 14년 3월에 미국 제네렉스를 인수를 하면서 사명 변경까지 했고요. 그리고 15년 4월에 팩400에 대해서 FDA 임상 3상 시험 승인을 받습니다. 20개국 간암 환자 600명을 대상으로요. 그리고 16년 4월에는 한국에서 간암 임상 3상을 승인을 받죠. 1년 후에. 그래서 16년 12월 달에 코스닥 상장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17년 5월 또 1년 후죠. 이때 이제 리제네론과 MOU를 체결을 하고요. 이 MOU는 팩400이 아니라 이제 신세포암 치료제 공동 개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인 17년 7월 팩400이 중국 임상 3상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 회사가. 주력 사업으로는 암세포에 대한 선택적 치료제다, 면역항암제다. 이것을 연구를 하고 개발하는 사업을 주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은 사실 발생을 거의 안 하고 있죠. 매출 유형으로는 공동 연구 개발 수익과 라이센스 수익 정도라고 합니다. 팩400은 참고로 우두 바이러스를 제조합해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치료제라고 하고요. 17년 10월부터 세계 20개국 3상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19년 8월 2년 정도 후인 19년 8월에 미국 DMC로부터 임상시험 중단 권고를 받으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죠. 거의 10분의 1 토막 정도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라젠에서는 표적항암제가 아니라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시험을 계속하겠다. 그리고 기술 수출에도 주력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둔 상태고 2020년 3월 26일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2020년 5월 4일날 코스닥 거래 정지를 먹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기준으로 신라젠이 12,000원 정도인데 만약에 거래 재개가 된다고 하면 일단은 주가가 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M2N과 그리고 리드코프 그리고 한화그룹이랑도 뭔가 엮이면서 이슈가 좀 계속 된다면 주가가 다시 예전 수준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회복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라젠 M&A 사항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볼 만하다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